그 방의 문고리를 돌리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후에 그 고요함을 아시나요? 그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빨려 들어간 듯한 그런 절망적인 정적입니다. 형의 방문을 열었을 때 저는 그 정적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형의 연필이 놓여 있었고 침대 위에는 형이 즐겨 입던 회색 후드티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마치 형이 잠시 화장실에라도 간 것처럼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그대로라는 것이 얼마나 잔혹한 거짓말인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형의 냄새가 배어 있는 그 공간에서 목 놓아 울었습니다. 왜 하필 형이었을까요? 왜 하필 우리 가족이었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부터 형의 방 문을 닫아두셨습니다. 마치 그 방을 봉인하면 현실을 부정할 수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저녁 식사 때마다 4명이 앉던 식탁에 3개의 그릇만 놓이는 것을 보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상한 것은 그 닫힌 문 너머에서 때때로 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는 겁니다. 형이 게임하며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 형이 좋아하던 음악 소리, 심지어는 형이 저를 부르는 목소리까지 말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미쳐가는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아버지도 가끔씩 그 방 앞에서 멈춰서서 문을 바라보시는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환청을 듣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깊은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에 조용히 형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올렸을 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문을 열지 않으면 저는 평생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문을 열자마자 형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친숙하면서도 이제는 너무나 그리운 냄새 말입니다. 저는 형의 침대에 앉아 형이 남긴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형의 마지막 일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동생아,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넌 분명 내 방에 와 있을 거야. 미안해. 형이 너무 일찍 떠나서 미안해. 하지만 알아줘. 형은 절대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이 방에는 우리의 모든 추억이 살아 숨쉬고 있어. 내가 없어도 넌 충분히 강하고 충분히 소중한 사람이야. 저는 그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형은 왜 저에게 이런 선택권도 주지 않고 혼자 떠났을까요? 왜 저를 이렇게 홀로 남겨두고 갔을까요? 저는 형의 일기장을 벽에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형, 이게 뭐야? 이게 다야? 이 몇 줄의 글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해? 나는 어떻게 살라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방 안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저를 뒤에서 꼭 안아주는 것 같은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들렸습니다. 분명히 들렸습니다. 형의 목소리가 말입니다. 미안해, 동생아. 하지만 이제 너도 알지? 형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말이야. 저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계속해서 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형이 떠난 것이 아니라 형이 새로운 방식으로 저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방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추억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 빈자리는
아무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것 같고 그 그리움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아주세요. 그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고 해서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웃을 때 함께 웃고 우리가 울 때 함께 울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의 사랑 속에서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후로 형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의 옷들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형의 책들은 도서관에 기증했습니다. 하지만 형이 저에게 써준 편지들과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들은 소중히 간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을 저의 공부방으로 만들었습니다. 형이 꿈꾸던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는 공간으로 말입니다. 이제 그 방에서 공부할 때마다 형이 제 옆에서 응원해 주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처음에는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점차 저의 변화를 보시면서 이해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형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형이 좋아했던 음식을 해 드시고 형이 좋아했던 노래를 들으며 함께 추억에 잠기곤 합니다. 물론 아직도 가끔은 슬픕니다. 형이 보고 싶어서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 속에도 감사함이 있습니다. 형과 함께했던 그 소중한 시간들에 대한 감사함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신 경험이 있으시다면 제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들이 우리 곁을 떠났다고 해서 우리의 사랑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랑은 더욱 깊어지고 더욱 소중해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우리가 슬픔에만 잠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었던 사랑을 기억하며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저는 이제 형의 방에서 공부하며 의사의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어서 형에게 자랑스러운 동생이 되고 싶습니다. 형이 보고 있을 테니까요. 저를 지켜보며 응원해주고 있을 테니까요. 비워진 방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사실은 사랑으로 가득한 공간이었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저는 오늘도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겪고 계신다면 그 슬픔을 혼자서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과 그 아픔을 나누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떠난 그들이 여러분에게 남겨준 사랑을 기억해 주세요. 그 사랑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요. 형의 방은 이제 더 이상 비워진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우리 형제의 사랑이 영원히 살아 숨쉬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공간에서 형의 꿈까지 함께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형에게서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